안녕하십니까. 뉴스 요점 정리입니다. 현재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시민들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미얀마 뉴스에 등장하는 중국, 미국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UN, 가쁜 포스코도 나오는데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대중 압박을 알아야 합니다. G1인 미국은 G2가 성장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G1으로 유지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죠. 이미 G2로 성장했던 일본을 보내버린 선례가 있죠. 이처럼 중국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확장과 영향력을 막기 위해 쿼드를 만들어 압박합니다. 특히 중국의 해상물류 수송을 막기 위해 아주 좋은 방법이었던 것이죠. 특히 중동에서 오는 원유를 막는다면, 그래서 미국에게 동남아의 중요성은 올라갑니다. 중국으로부터 동남아시아를 떨어뜨려 놔야 했죠.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 동아시아 정책 담당 커트 캠벨은 피벗 전략을 세웁니다. 미국 외교 정책이 부상하는 아시아에 관여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죠. 그 아시아 중에서도 동남아시아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유일하게 들어가지 못한 나라가 바로 미얀마였습니다. 군부 독재로 인해 경제 제재를 하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미얀마에 진출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갑자기 민주화가 진행됐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정보는 위를 참고해 주시고, 이 민주화가 된 상황에 미국이 미얀마를 가져가게 된 것이죠.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커트 캠벨은 피벗에 이는 무지막지한 성과라며 자랑을 했습니다. 다시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커트 캠벨은 복귀를 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미얀마의 중요도도 올라갑니다. 자기들의 최대 업적이니까요. 근데 쿠데타가 일어나고 자기들의 업적이 물거품이 되려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군부 세력은 수십 년간 경제 제재를 받아 현실적인 타격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명분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중국의 입장을 볼까요? 중국은 50년간 군부 세력 편에 서줬습니다. UN에서도 미얀마 군부 입장을 들어줬죠. 그럼 중국은 왜 군부 세력 편에 서줄까요? 쿼드로 미국이 견제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해상 교역을 유지해야 되고, 그 사이에 미얀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상물류는 말라카 해협을 지나는데 이곳을 미국의 영향력으로 통제한다면 중국에게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줄 수 있겠죠. 특히 중동에서 오는 원유송을 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미얀마에 바다가 있습니다. 해상물류가 이 바다로 간다면 중국은 미얀마 벵골만 해안 도시까지 철로와 송유관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엄청난 상황인 것이죠. 또한 미얀마는 자원이 많은데 원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광물 자원이 있습니다. 특히 니켈은 아시아 최대 매장량으로 추정되는데 이 개발권을 중국은 이미 확보했습니다. 미얀마에선 천연가스가 생산되는데 이것을 당연히 확보하려 하겠죠. 근데 이 가스전을 포스코가 건설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포스코가 등장하는 것이죠. 국제사회는 가스전 사업 수익 일부가 군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포스코를 압박하는데, 포스코는 한 해 영업이익만 4천억 원씩 얻고 있죠. 지분을 함께 가지고 있는 미얀마 가스공사도 한 해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돈이 군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스코가 가스전 사업에서 빠지면 해결될까요? 아니죠. 아마도 그 자리를 중국이 차지할 것입니다. 미얀마는 두 강대국 갈등 한복판에 있고, 이렇게 둘이 갈등하고 있는 이 시간에 미얀마 시민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UN에 물리적 개입이 가능할까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권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과 서구의 강경 대응은 왜 못할까요? 코소보 사태처럼 말이죠.
결국은 돈 때문입니다. 중동처럼 석유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전략적 이득이 군대를 보내는 것보다 큰 것도 아니고 과거의 우리나라처럼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이 거대 이념의 갈등에 가장 큰 장이 됐던 그런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아닌 것이 바로 하나의 비극인 것입니다. 미국과 서구 정치권에선 군대 잘못 보냈다가 역풍 맞으면 자기들 정권과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데 이런 모험을 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 큰 것이죠. 현재 미얀마 상황과 전망입니다. 민주화를 원하는 시위대는 군부의 무력 진압에 목숨을 잃고 군부는 외곽 지역으로 몰아갔죠. 도심은 보는 눈도 많고 숨을 곳도 많고 무엇보다 외신의 보도가 쉽기 때문에 외곽으로 몰아갔습니다. 외곽에서도 무력 진압은 이어졌고 결국 시위대는 미얀마 소수 부족들과 결합하게 됩니다. 이들은 무기가 있고 즉 서로 무장한 상태 내전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위대와 소수 부족은 EU나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받을 것이고 군부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을 것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EU, 미국,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이 중에서 손해보는 곳이 있습니까? 미얀마 국민들만 그렇겠죠. 미얀마는 내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와 소수민족이 과연 군부를 상대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미얀마를 이용해서 이득 보는 세력도 있습니다. 부디 평화로운 미얀마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